제가 이제 5학년까지는 조금 최대한 자세히 썼어요. 근데 6학년은 진짜 6학년은 정말 저는 딱 사실 6학년 두 개만 하고 싶어요. 6학년 1학기 4단원의 비와 비율, 6학년 2학기 4단, 그게 몇 단원이더라? 2단원인가? 비례식과 비례배분. 요거 두 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6학년은. 자, 그래서 이제 비와 비율에,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비라는 용어.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와 비율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영어식 표현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합시다. 일단 비라는 게 있다. 비라는 거는 애들을 비교하는데, 두 대응 관계 비교하는데, 걔네들을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다. 나눗셈으로 비교하는데 점점,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나타낸 거를 B라고 하자. 그게 이제 3대 2야. 얘를 읽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3대 2, 3과 2의 B, 3의 2에 대한 B, 2에 대한 3의 B.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거 두 개예요. 3의 2에 대한 B하고 2에 대한 3의 B가 있어. 그럼 2에 대한이라는 게 기준이야. 2에 대한 게 기준. 그럼 내가 얘를 비율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이 된다. 우리는 반드시 분수나 소수 형태가 됐을 때만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나중에 분수로 뭐가 될 수 있다? 2분의 3이 될 수 있다. 그럼 B의 3대 2라고 하는 건 비율 2분의 3과 동일하다. 그럼 B의 성질과 분수의 성질이 서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같은 거야. 이게 이제 똑같다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자, 전항과 후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이 단어는 중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항은 국어식으로 얘기하자면 띄어쓰기하고 같은 거예요. 띄어쓰기. 그래서 항은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x다. 그럼 2하고 x는 뗄 수 없잖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2x는 덩어리라고 뭉쳐져 있는 거라고. 근데 2x하고 만약에 4y가 있어. 그럼 2x하고 4y는 서로 더할 수 없지. 문자도 다르니까. 그치? 이렇게 더하기로 서로 떨어져 있는 애들. 얘네들이 각각의 항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중학교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3대 2에서 3을 전항. 앞에 있는 항이다. 이래서 전항. 2를 뒤에 있는 항이다 해서 후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이에요. 지금 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그래서 전항과 후항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이걸 이용해서 B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B의 성질은 B의 전항과 후항이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B의 크기는 같다. 분수에서 있었죠.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똑같다.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B의 성질 두 번째. B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B의 크기는 같다. 그랬잖아. 분수에도 어떻게 했어요?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다. 똑같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축구 경기가 4대 8이야. 선생님 대가 있네요. 그럼 이거 1대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B가 아니잖아. 실제 경기, 실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후항이 오는 거를 우리가 기준량이라고 합니다. 걔를 기준으로 앞에 걸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기준량, 기준량, 후항, 걔를 분모, 전체 이렇게 얘기해주고 비교하는 양, 걔를 부분, 분자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 자, 보세요.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2대 3이야. 얘를 분수로 만들어 3분의 2. 이렇게. 자꾸 보여줍니다. 2대 3이야. 오른쪽에 있는 걸 기준량으로 자꾸 보세요. 얘가 밑으로.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야 애들이 하나라도 조금씩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비율이 나오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인율이 되는 거죠. 원래 가격에 대한 할인 가격의 비율. 이런 것들은 전부 레이시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500원짜리 지우개에서 250원에 할인해서 팔았어. 그럼 원래 가격이 500원인데 250원에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500원 분의 2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할인 비율이라는 거지. 애들이 비율하면 분수로 써야 되고 비하면 몇 대 몇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잘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구별하게 해주시고 소금을 진하게도 비율 중에 하나죠. 소금은 전체 양이 있어요. 그 중에 소금의 양의 비율. 소금 그 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얘는 반드시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력.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에 대한 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위가 다른 애들의 비율이에요. 단위가 다른 애들.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용어, 새로운 단위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단위 안 버리잖아.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거 안 버리잖아. 인구 밀도. 인구 밀도는 땅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죠. 단위가 다른 것들의 비율이죠, 이것도.
자, 타율은 어떻게 해? 전체 타수, 내가 전체 몇 번 때렸는데 그 중에 안타를 날렸어. 이것도 이제 비율이고. 우린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뭐 3할 4푼 4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축척, 이것도 비율입니다. 축척.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상의 거리의 비율. 지도상의 거리가 보통 1c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리도 센티미터로 나타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00m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5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5만 분의 2가 되기 때문에 2만 5천 분의 1이 축척이 되는 거죠. 지금 제 말씀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계산한 값을 몰라도 되지만 이 축척이라는 게 비율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분율.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비율. 백분율의 기호는 퍼센트죠, 이게. 그 다음에 비의 성질인데 아까도 이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2학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2학기에 해당이 돼요. 비례식.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개의 비가 있는 거예요. 자, 비율이 같은 두 개의 비가 있는데 걔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등식이에요. 얘네들은. 그런데 비례식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비례식의 성질이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 이거죠. 그래서 비례식을 방정식으로 바꿔내는 거,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수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과정에서는 방정식까지 배웠어요, 애들이. 그런데 그게 다 지금은 생략이 됐죠. 그리고 나서 비례식 옆에 비례배분이 나오죠. 자,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비례식은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 대 나 또는 남자 대 여자, 사과 대 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비례배분은 과일 중에 사과가 얼마나 차지되는지 사람 전체 중에 여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다릅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 수화 연산 파트에서는 제가 요것만 딱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요것만 제가 딱 적어놨어요. 3 나누기 5가 있는데 얘를 분수로 5분의 3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나누기는 분수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0의 나누기 3분의 2가 나누기 2 곱하기 3으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 3분의 2 나누기 9분의 2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통분을 해서 나누는 방법. 즉 9분의 4로 바꿔서 4 나누기 2로 하는 방법이 있고 뒤에 역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자, 이런 거 빼고 나면 이제 6학년에서는 특별하게 새로울 게 없어요. 6학년에서는. 6학년에 새로울 게 없어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30분까지 뭔 일 있어도 맞춰드릴게요. 자, 5학년 내용부터는 중학교 수학하고 정말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컨설팅 했던 분께서 표를 작성하셨는데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부만 캡처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5학년 과정에 보면 뭐 약수배수, 약분통분, 뭐 분수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어디 나와요? 중학교 1학년의 소인수분해 파트에 보시면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요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하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한글을 기준으로, 국어를 기준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드디어 수와 식과 문자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 바꾸는 과정이야. 나누기, 여지껏 5 나누기 3이라고 했던 거 전부 분수로 바꾸고 나누기 없어져, 나누기가. 나누기가 없어지고 전부 분수로 바꾸는 거. 거기에서 새로 들어가는 건 딱 하나지. 음수. 음수밖에 더 있어? 음수. 그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과정을 좀 더 세련된, 단순화된, 간단한 수학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간결해져요. 수학적인 표현들이. 그게 더 멋있다는 거 알아셔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2년 정도 안에 내가 선행을 좀 해보고 싶다. 또는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2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날짜 배분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이제 그 표예요. 그 표. 근데 이거 저는 이제 6학년 여름부터는 못해도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습이 좀 많이 늦어졌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할 경우인데 이게 독서 능력이 아주 상급일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6학년 여름부터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거 뭐 개념, 유형, 이거 문제집 이름이 아니고 단계예요. 개념 단계 문제집 풀어야 되고 연산 단계 푸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적어두시겠어요? 이때 연산에 추천할 수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디딤돌에 그 중학연산이라고 있어요. 디딤돌 중학연산. 그 다음에 여기 개념에서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문제집이 투탑이에요. 1학년 1학기하고 1학년 2학기만 제대로 하시면,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인강이랑 내 거 정도, 내가 혼자 공부해서 여기를 예습하겠다 하시면, 사실 투탑이, 그 디딤돌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말 내신을 위한 어떤 공부가 필요해. 그땐 그걸로 모자라요. 그때는 정말 개념 유형이라던가 센이라던가 좀 본격적인 유형 문제집들을 풀으셔야 돼요. 근데 디딤돌은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그 초등학교 친구들의 언어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최상의 에세이에서도 중학교 개념을 끌어다가 초등학교 애들 방식으로 굉장히 설명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학교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까지는 정말 추천해요. 투탑을. 1학년까지 진짜 추천하고 1학년 과정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 다음번에는 어떤 스타일을 풀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이제 내가 상위권이야. 그리고 또 뭔가 좀 알 것 같아. 그런데 개념을 늘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럴 때 순마를 추천해요. 순마 쿰 라우데. 숨마 쿰 라우데 문제집은 개념서거든요. 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개념 내용이 굉장히 서술형으로 돼 있어요. 말로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싫어해. 그거는 정말 글빨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수학 공부 안 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쓱 읽어보는 거야. 가끔가다 한 번씩.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서 보는 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보시면 되고 정말 중학교 문제집은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개념 유형 아니면 센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문제집이에요. 미래에는 뭐 유형 타파나 뭐 아니면은 천재 어디지 거기? 해법. 해법 것도 조금 보긴 하는데 그 제목이 뭐더라? 저는 해법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내 제목을 잘 못 외워요. 근데 하여튼 간에 좀 있어요. 근데 걔네가 좀 변화가 너무 없어. 그런 문제집은 좀 피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자꾸 변화하려는 회사의 문제집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의 질문 목록을 다 봤어요. 그래서 원래 중학교 내용을 어느 정도 뭐 그냥 간단하게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예비 중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제가 내일 오후까지는 내일 아마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내일 오후까지는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그 등급 조절이랑 다 해드릴게요. 그 방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 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필요하면 제가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많이 힘들었죠? 아이고 고생했어. 그 긴 시간에 우리가 다 끝을 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재밌죠? 알고 보면 되게 수학 재밌다니까요. 아유, 그래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